17쪽에서 41쪽까지 요약 발제했습니다. 이 글에서 나는 20세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각기 존립한 국학, 특히 국학운동의 의미에 관심을 두어 전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후스에 따르면 국고는 과거 자국의 문화, 역사 일체를 뜻하는 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 국고학, 줄여서 국학이라 한다. 국학이라는 명사는 지난 20세기에 중국 학술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으로 국학운동은 중국 근대 문학의 성립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중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공통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 당면한 시대 상황이 유사했기 때문에 상동성이라는 현상이 빚어졌다. 한국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도 독립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순원의 양국관계 인식을 보면 당시 한국과 중국은 반일에 있어서 그리고 방봉건에 있어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1919년 한국에서는 3.1운동, 중국에서는 5.4운동이 각기 일어났다. 정치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그 여파가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3.1은 5.4의 자극제로 자극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중국에서 국학은 다름 아닌 5.4운동의 학술적 반영이었다. 먼저 신문학운동이 5.4운동을 선도했고 이어 5.4운동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신문학운동 또한 상승 발전하게 된다. 자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에 좌우가 사상적 경계를 넘어서 호응하고 실천하면서 1920년대에 중국의 근대 학문은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한국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근대 문학이 성립하게 된다. 중국보다 늦었다. 1930년대는 일제가 파시즘으로 치달아 침략의 마술을 대륙으로 뻗치면서 사상적으로 경직되어 더욱 엄혹해진 시기였다. 정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운동이 차단된 상황에서 찾은 출구의 하나가 학술 쪽이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학문의 분과와 체계는 대체로 이 시기에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국학은 이미 17세기에 시작해 18세기에 이르면 뚜렷하게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데 20세기에 와서는 도리어 이 개념이 폐기되었다. 서구 근대를 모범으로 삼은 국가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본 근대는 중국 한국과 달리 국학이란 깃발을 들고 나설 이유가 없었다. 국학은 근대 학문에서 표면상 지어지면서 내화되었으니 국어, 국문학, 국사학 등의 개념은 도입했다. 일본 근대는 무력만 아니고 학지로서도 동아시아를 선도하고 압도했음을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일본의 근대 학문은 침략 지배를 위한 학문으로 육성되고 발전에 다분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었지만 실은 그렇기에 더더욱 무서운 근대적 합리성과 친밀성을 갖추었던 터이므로 거기에 수세적이고 편협한 국학적 대응을 가지고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일국사적 시각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전체로서 사고하고 고구해야 한다. 한준 역사 분쟁 42쪽 발해는 물론 고구려까지 중국사에 기속된다는 주장이 한국 사람에게 놀랍고 황당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국의 현재 영토 안에서 역사상 맹렬했던 국가들은 모두 지방 정권이란 개념으로 규정한 당대 중국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기결이다. 고구려를 굳이 자기 역사로 쌓아잡아 넘는 당대 중국의 논리는 현대적 입장을 무리하게 밀고 나간 것이며 일국사적 자기 민족 중심적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 한국이 민족주의적으로 맞서는 방식 또한 분란을 상승시키는 역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동아시아 과거 여러 민족의 삶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통합 동아시아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방법론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런 방향으로 시각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